티베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의 근성다방의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티베의 근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운동을 하고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 출근을 한 상태고 지금 티베의 다방 촬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4월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저번 주가 4월 3일이었죠. 자, 2020년 4월 10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명언은 우리는 믿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네카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딱 생각해 봤더니 오늘 저번 주에 이제 노래하는 수학 강사 7번째 이야기가 나왔죠. 울지 마요. 노래하는 수학 강사 7번째.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가요제에 나갔다가 예선 탈락을 해요. 예선 탈락을 합니다. 예선 탈락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노래를 나는 반드시 음반으로 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요제에 나간 10여 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오기 백설공주가 난장이었고 2010년에 이제 백설공주가 난장이 카이젠 해서 댄스를 배워서 했어요. 사실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뭐 트와이스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히트를 못 쳤고 2009년에 나왔던 노래만 그 트로트 부분에서 주간 순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주간 순위 멜론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멜론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고 2010년 카이젠을 한 다음에 그 뒤로 잠시 소강 상태를 하다가 어느 날 그 플라이 미 투 더 문이라는 노래, 플라이 미 투 더 문, 나를 달로 데려가 주세요. 이 노래를 또 수능 응원송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슬픈 노래는 조덕배 씨 너무 좋아해서 그 사연들은 유튜브에 올렸죠. 조덕배 씨 거 2개가 연달아 갖고, 그 다음에 나카모리 아키나의 난파선이라는 노래를 선생님이 번안해서 이제 불렀죠. 그리고 이번에 7집 울지 마요 박상민. 이건 친구를 위해서, 친구 때문에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온 거야. 와,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듣는데 좋아. 그리고 박상 울지 마요. 마지막 끝날 때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내가 불렀는데 좋아.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들여서 내가 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고 공감해 준다면 더 신나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기획은을 이제 시중 출판을 하잖아요. 시중 출판합니다. 선생님은 이 기획은이 선생님 강의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 책은 뭔가 히트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강의하고 교재가 너무 좋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고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이 다이어리. 오늘날 내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 다이어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선생님은 이제 담담히 말하지만 선생님 집은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어요. 동생까지. 나티동이라고 불리는 나이티처 동생. 그 친구도 수학 선생님인데 4식구가 살면서 그때는 뭐 가난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좀 가난하고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죠. 마음속에 불행이.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에 그 반항 심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날카롭고 삐뚤어졌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 그래서 몸도 되게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별명이 멸치였어요.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멸치였습니다. 정말로. 하고 친구들이 막 그런 농담했단 말이야. 막 제가 모자를 쓰고 다니면 멸치 대가리에 빨간 고추장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는 뭐 모든 게 행복하다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그때처럼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삽니다.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다가 오렌지를 부으면 오렌지가 들어간 오렌지 주머니가 되겠죠. 오렌지 주스 주머니가 될 겁니다. 우유를 집어넣으면 우유 주머니가 됩니다. 우유를 집어넣으면 우유 주머니가 되겠죠. 보석을 집어넣으면 보석 주머니가 될 거고, 쓰레기 주머니를 넣으면 쓰레기 봉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기고, 디도, 시소 법칙이라고 하죠. 시소. 기고, 디도, 시소 법칙.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인, 다이아몬드 아웃. 다이아몬드를 자꾸 집어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죠? 시소, 석세스 인, 석세스 아웃. 성공을 집어넣으면 성공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물질적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 즉 행복과 같은 동의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요즘 보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뭐 N번방 사건이라든지 또 청소년 범죄들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괴물이 됐을까? 보면 그게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제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평생을 쓰레기로 살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벌써 여기에 쓰레기가 이만큼 있어요. 아, 나 이제 평생 쓰레기야? 너무 슬프잖아요. 아직 인생이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농구로 말한다면 4쿼터라고 할게요. 겨우 1쿼터 지났는데 한 살부터 20살 사이를 살았는데 난 이제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큰 컵에 쪼꼬우유가 까만 우유가 차 있어. 근데 이게 하얘지는 방법은 계속 흰 우유를 넣어서 농도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계속 흰 우유를 집어넣어요. 흰 우유를 집어넣어요. 흰 우유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게 거의 흰 우유가 됩니다. 근데 까만 우유는 훨씬 더 흰 우유를 까만 우유로 만드는 게 쪼꼬 우유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죠. 비슷하게 색깔이. 그만큼 악이 강해요. 그렇죠.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어리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다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이런 명언을 읽으면서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하면서 내 머리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지만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희석시키기 위해서. 왜? 어쩌면 저도 쓰레기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제가 다이어리에 감사한 이유고 이 다이어리 방송을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맑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행복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악이 더 힘이 세 보이지만 세 보이고 이게 더 자극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막 보면은 코로나 이번에도 뭐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걸렸다고 하니까 어머어머 인간이 결혼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결혼한 이야기, 이혼한 이야기가 있어. 그럼 어디를 먼저 클릭하냐? 대부분 이혼한 얘기를 클릭해요. 축하보다는 비난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흰 우유를 붓듯이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해야 돼요.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일단 공포 영화나 좀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은 안 봅니다. 자극적인 영상들을 아예 안 봅니다. 왜? 보면 공포 영화 보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아, 시원하대. 아,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급적 아침 드라마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출근돼서 아침 드라마도 안 봅니다. 왜? 자극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잘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짱구를 주로 틀어요. 짱구는 못 말려를 1기부터 19기까지 거의 다 봤는데도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또 보면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잘 때 옛날 얘기 들려주는 느낌으로 짱구를 틀어놓고 잘 때가 많고 또는 이제 그 설교를 좀 듣습니다. 설교. 마음이 좀 아무래도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평안한 거 이런 거를 듣곤 해요. 짱구를 못 말려는 지금 현재 다시 2기를 보고 있어요. 2기. 옛날 게 화질이 안 좋아서 열심히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짱구 2기를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이 40 넘은 사람이 잠자리에서 짱구 보고 있으면 어때요? 좀 이상한가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신은 좀 맑은 것 같아요. 정신은 좀 평안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는데 이 재미로 살아요. 이 재미로 삽니다. 그러니까 몰랐었어.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요?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느낀 게 뭐냐면 종족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종족 자체가 달라. 그래서 나는 우리 종족을 찾고 있는 거야. 우리 종족.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 믿는 근성 종족 이런 것들을 믿고 하는 거. 그리고 편 가르는 거 나는 안 좋아하거든요. 막 우리 편이면 어쩌고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도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로 그렇듯이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날 수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평화로운 거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